사랑합니다, 행복님. 오늘도 찾아주셔서 감사합니다. 부부싸움을 한 번도 안 해본 사람이 있을까요? 하지만 문제는 싸움 자체가 아닙니다. 어떤 말을 하느냐에 따라 부부 사이가 오히려 끈끈해질 수도 영영 무너질 수도 있습니다. 혹시 이런 순간 경험해 보셨나요? 싸움이 끝났는데도 마음이 개운하지 않고 오히려 더 멀어진 느낌. 이제 이 사람과는 대화가 안 되는 건가? 이런 싸움이 반복되면 어느 순간부터는 말도 섞기 싫어집니다. 그리고 결국엔 남보다 더 먼 사이가 되어버리죠. 그런데 놀라운 사실이 있습니다. 이혼한 부부 90%가 싸울 때 한 말들이 있었다는 것. 단순한 감정 표출이 아니라 부부 사이를 무너뜨리는 결정적인 말들이요. 그렇다면 그 말들이 뭘까요? 그리고 부부가 싸우더라도 관계를 회복하는 대화는 어떻게 시작해야 할까요? 오늘 이 두 가지를 확실히 알려드리겠습니다. 주제가 마음에 드신다면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세요. 여러분의 마음을 안아주는 좋은 컨텐츠로 보답하겠습니다. 부부싸움 해본 적 있으시죠? 부부관계가 깨지는 건 단순한 말다툼 때문이 아닙니다. 처음엔 그냥 짜증나는 말 한마디로 시작하죠. 또 그 얘기야? 진짜 눈치가 없네. 근데요, 이런 말들 한두 번 하는 거 괜찮다고 생각하시나요? 심리학자 존 가트맨은 부부가 이 4단계를 거치면 이혼 가능성이 90% 이상이라고 말합니다. 처음엔 그냥 말싸움이지만 시간이 지나면 진짜 남보다 더 먼 사이가 되어버린다는 겁니다. 지금 여러분은 몇 번째 단계에 있을까요? 자, 지금부터 부부관계가 망가지는 4단계를 하나씩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 단계, 비난. 이 단계는 아주 사소한 말에서 시작됩니다. 예를 들면 이런 거죠. 아내, 여보, 쓰레기 좀 버려줘. 남편, 알았어. 안 버림. 아내, 아니, 지금 당장 버려달라고. 남편. 좀 이따가 한다고. 이 정도면 그냥 작은 다툼이죠? 그런데 여기서 멈추지 않고 비난이 추가됩니다. 당신은 왜 매번 말을 안 듣는데? 이래서 내가 잔소리를 안 할 수가 없어. 비난은 단순한 불만이 아니라 상대의 성격 자체를 공격하는 겁니다. 넌 원래 이런 사람이야. 당신은 항상 그래. 이런 말들이 반복되면 상대방은 이제 더 이상 억울한 소리를 듣고 싶지 않게 됩니다. 그 순간 부부싸움은 다음 단계로 넘어가죠. 두 번째 단계, 경멸. 이 단계부터는 싸움의 강도가 달라집니다. 이제 비난을 넘어서 비꼬고 조롱하는 말들이 나오기 시작합니다. 와, 진짜 대단하다. 이 나이에 그런 것도 못해? 하, 내가 누구랑 살고 있는 거야? 그래, 넌 원래 그런 인간이지? 말만 그런 게 아닙니다. 한숨을 푹 쉬거나 비웃거나 심지어 말도 안 하고 무시하는 행동도 경멸의 신호입니다. 여기까지 오면 부부 사이의 신뢰는 금이 가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상대방은 자신을 보호하려고 하죠. 그 다음 단계로 넘어갑니다. 세 번째 단계, 방어. 이제부터는 부부 싸움이 서로에게 책임을 떠넘기는 싸움으로 바뀝니다. 배우자가 뭐라고 하면 곧바로 반격하는 거죠. 아내, 설거지 좀 해줄 수 없어? 남편, 나도 힘들어. 맨날 나만 뭐라 그래? 남편, 좀 도와주면 안 돼? 아내. 나는 맨날 도와주잖아. 당신이 더 안 하지? 2단계가 되면 대화가 안 통하는 수준이 됩니다. 내가 뭘 그렇게 잘못했는데? 당신은 잘했어? 이때부터는 서로 잘잘못을 따지느라 진짜 중요한 문제는 해결되지 않습니다. 그러면서 관계는 점점 틀어지죠. 그리고 마지막 단계, 가장 위험한 곳으로 갑니다. 네 번째 단계, 담쌓기. 이제 여기까지 오면 부부는 더 이상 싸우지 않습니다. 왜냐면 그냥 포기했거든요.
됐어. 말해봤자 뭐가 달라지겠어? 어유, 그냥 지쳐 말하기도 싫다. 말을 걸어도 대답하지 않거나 핸드폰만 보고 있거나 심하면 아예 다른 방으로 가버리는 행동이 나타납니다. 여기까지 오면 감정도 사라지고 관심도 사라집니다. 부부가 살아도 따로 사는 느낌이 들죠. 그리고 이때부터 진짜 이혼을 고민하는 부부들이 많아집니다. 여러분은 지금 어느 단계에 있나요? 대부분의 사람들은 부부 싸움을 해도 결국엔 풀리게 되어 있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이 4단계를 거치면 싸움은 단순한 갈등이 아니라 돌이킬 수 없는 지경으로 치닫게 됩니다. 그런데 한 가지 더 있습니다. 이 단계를 더 빠르게 가속화하는 최악의 말 3가지가 있습니다. 이 말들만 하지 않아도 부부 사이가 무너지는 속도를 늦출 수 있습니다. 부부 싸움이 감정적으로 폭발하는 건 한순간입니다. 그런데 싸우면서도 절대 넘지 말아야 할 선이 있습니다. 그 선을 넘는 순간 상대는 더 이상 배우자가 아닌 적이 되어버립니다. 특히 이 3가지를 건드리는 순간 관계 회복은 극도로 어려워집니다. 이 말을 한 번이라도 내뱉었다면 상대의 마음 속에는 지울 수 없는 상처가 남습니다. 그리고 그 상처는 쌓이고 쌓이다가 결국 돌아올 수 없는 강을 건너는 계기가 됩니다. 부부 사이에서 절대 해서는 안 되는 말, 그 중에서도 가장 치명적인 3가지 주제를 지금부터 알려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집안 이야기 꺼내기. 당신네 집안은 원래 그래. 내 부모를 보니까 왜 그런지 알겠다. 그 집에서 컸으니 내가 이러는 것도 당연하지. 이 말, 단순한 감정적인 한마디라고 생각하셨나요? 아닙니다. 이 말은 배우자의 뿌리를 부정하는 말입니다. 누구에게나 가족은 절대적인 존재입니다. 그런데 싸움 중에 배우자의 집안을 비난하는 순간 상대방은 배우자로서가 아니라 한 인간으로서 부정당한 느낌을 받습니다. 이건 단순한 싸움이 아니라 상대의 존재 자체를 부정하는 행위입니다. 특히 이런 말을 들으면 상대는 반격을 하게 됩니다. 그래? 너희 집안은 잘났냐? 너네 엄마가 그러니까 내가 이런 거야. 이때부터 싸움은 두 사람의 문제가 아니라 가문 싸움으로 번집니다. 감정적으로 극에 치닫고 서로 더 큰 상처를 주기 위해 가족까지 물고 늘어지는 최악의 싸움이 되는 거죠. 그리고 이 말을 들은 사람은 가슴에 맺힌 원한을 절대 잊지 않습니다. 겉으로는 넘어가는 척해도 배우자가 부모님께 잘하는 모습을 볼 때마다 이 말이 떠오를 겁니다. 내 가족은 무시하면서 지 가족한테는 잘하네? 이런 생각이 쌓이면 상대는 더 이상 배우자를 믿을 수 없게 됩니다. 그리고 결국 마음의 문을 닫아버리죠. 두 번째, 과거 실수 들춰내기. 그때도 너 그랬잖아. 예전에 내가 한 짓 생각하면 화가 치밀어. 그때 내가 참아준 걸 너는 몰라? 과거 실수를 다시 꺼내는 순간 상대방은 자신이 영원히 용서받지 못할 사람처럼 느껴집니다. 특히 상대가 진심으로 사과하고 노력해왔던 일이라면 더 치명적입니다. 그 사람은 그동안 바뀌기 위해 노력해왔는데 당신의 이 한마디로 그 모든 노력이 무너지는 느낌을 받습니다. 이런 말을 들으면 상대는 생각하게 됩니다. 나는 바뀌려고 노력했는데 이 사람은 그걸 절대 인정하지 않는구나. 나는 결국 이 사람한테 영원히 용서받지 못할 사람이구나. 그리고 여기서부터는 포기가 시작됩니다. 과거의 잘못을 반복하는 사람은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미 끝난 일을 계속 끄집어내면 결혼 생활은 끝없는 죄책감과 처벌의 연속이 됩니다. 그리고 상대는 이렇게 다짐하게 됩니다. 이 사람은 결국 나를 용서하지 않을 거야. 그렇다면 나도 더 이상 노력할 필요 없지. 2단계가 오면 상대는 점점 무감각해지고 부부 사이의 신뢰는 완전히 깨지게 됩니다. 세 번째, 자존심을 박살내는 말. 너 같은 사람이랑 살아주는 내가 불쌍하다.
넌 참 한심해. 당신은 도대체 뭐 하나 제대로 하는 게 없어. 부부 싸움에서 가장 위험한 말이 바로 자존심을 부수는 말입니다. 사람은 누구나 자신의 존재를 인정받고 싶어 합니다. 그런데 배우자가 자신의 존재를 깎아내리는 말을 하는 순간 이 관계는 더 이상 부부 관계가 아니라 상하 관계로 변질됩니다. 이 말을 듣는 순간 상대는 느낍니다. 이 사람은 날 존중하지 않아. 난 이 관계에서 무시당하는 존재야. 그리고 한 가지 분명한 사실이 있습니다. 존중이 사라진 부부 관계는 절대 오래가지 않습니다. 2단계까지 가면 상대는 두 가지 선택을 하게 됩니다. 1. 끝까지 참고 감정을 억누르며 살아간다. 2. 더 이상 못 참고 떠난다. 어느 쪽이든 이 말을 들은 순간부터 부부 관계는 이미 돌이킬 수 없을 만큼 틀어지게 됩니다. 특히 이런 말이 반복되면 상대방은 더 이상 부부 관계를 유지할 이유조차 찾지 못하게 됩니다. 지금까지 했던 말 중에서 혹시 이 세 가지 중 하나라도 포함된 적이 있나요? 이 말들이 나오면 부부 관계는 싸움이 아니라 전쟁이 됩니다. 그리고 이 전쟁이 끝났을 때 더 이상 돌아갈 곳이 없다는 걸 깨닫게 됩니다. 그렇다면 부부 싸움을 할 때 이런 말 대신 관계를 지키면서 싸울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요? 사실 있습니다. 부부가 싸울 때 이 한마디만 먼저 하면 같은 싸움도 전혀 다른 결과로 이어집니다. 지금부터 싸우면서도 관계를 지키는 가장 중요한 대화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부부가 싸울 때 무조건 이 말부터 해야 합니다. 이 한마디만 먼저 하면 감정적인 폭발을 막고 같은 싸움도 전혀 다른 방향으로 흘러갑니다. 바로 나는 이렇게 느꼈어. 입니다. 대부분의 부부 싸움은 상대를 공격하는 말에서 시작됩니다. 당신은 왜 맨날 그래? 또 시작이야? 당신은 도대체 변할 생각이 없구나. 이런 말들이 나오면 상대방은 본능적으로 방어 태세를 갖추고 반격하게 됩니다. 그런데 싸움에서 이기는 것이 중요한가요? 아니죠. 중요한 것은 관계를 지키는 것입니다. 상대를 비난하는 대신 내 감정을 솔직하게 표현하면 상황이 달라집니다. 나는 당신이 늦을 때 걱정이 돼. 나는 당신이 내 말을 무시하는 것처럼 느껴져서 속상해. 이렇게 말하면 상대방도 공격받는 기분이 아니라 내 감정을 이해하려고 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비난은 방어를 부르지만 감정 표현은 공감을 부르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말하는 순간 싸움의 방향이 완전히 달라집니다. 그리고 여기서부터 부부가 진짜로 대화할 수 있는 공간이 열립니다. 첫 번째, 너 때문에 대신 나는 이렇게 느꼈어. 부부 싸움에서 가장 위험한 말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바로 네가 그렇게 했으니까 내가 화난 거야. 라는 말입니다. 이 말이 나오는 순간 싸움은 끝없이 길어집니다. 왜냐하면 상대방도 똑같이 말할 테니까요. 아니야. 네가 먼저 그렇게 했잖아. 내가 그럴 수밖에 없었던 이유를 생각해봤어? 이렇게 되면 싸움은 끝이 없고 점점 더 큰 감정적인 상처만 남게 됩니다. 그런데 이렇게 싸우면서도 둘 다 모르는 사실이 하나 있습니다. 바로 상대는 절대 내 입장을 이해하려고 하지 않는다는 것. 이 싸움은 결국 이기기 위한 싸움이 되고 이기려고 하는 순간 부부 사이의 감정적 연결고리는 점점 끊어지게 됩니다. 그러나 나는 이렇게 느꼈어. 라고 하면 싸움의 방향이 완전히 달라집니다. 당신이 늦을 때 나는 혼자 기다리는 기분이 들고 외롭더라. 당신이 내 말을 무시할 때 나는 존중받지 못하는 것 같아. 속상해. 상대방을 공격하는 것이 아니라 내 감정을 말하는 것이기 때문에 상대방도 방어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 결과 상대도 내 감정을 이해하려고 하게 됩니다. 이것이 감정적인 폭발을 막는 가장 강력한 방법입니다. 두 번째,
넌 틀렸어. 대신 우리 어떻게 해결할까? 부부 싸움이 심해지는 이유 중 하나는 서로 이기려고 하기 때문입니다. 아니, 내 말이 맞잖아. 아니야. 당신이 틀렸어. 이런 말들이 나오면 싸움은 더 감정적으로 변하고 해결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상대방도 자기 입장을 방어하기 위해 계속 맞서게 되니까요. 그런데 싸움의 목적이 상대를 이기는 것이 아니라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라면 어떻게 될까요? 우리 어떻게 하면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까? 이 한마디가 나오면 싸움은 감정 싸움이 아니라 문제 해결의 과정으로 바뀝니다. 부부 싸움이 심해지는 가장 큰 이유는 이길 것인가를 고민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부부 관계는 누가 이기는 싸움이 아닙니다. 그런데도 많은 부부들이 싸울 때 내가 옳다는 걸 증명하려고 합니다. 그렇게 되면 어떤 현상이 벌어질까요? 한 사람이 이기면 다른 한 사람은 반드시 져야 합니다. 그러면 그 진 사람은 억울함과 분노를 품고 있다가 다음 싸움에서 더 강하게 반격합니다. 이렇게 되면 싸움은 끝나지 않습니다. 결국 한쪽이 참을 때까지 계속 싸우게 됩니다. 그리고 결국 참고 참던 감정은 어느 순간 폭발하게 됩니다. 하지만 우리 어떻게 해결할까? 라고 하면 상대방도 나를 적이 아니라 동료로 보게 됩니다. 문제 해결을 위한 대화가 시작되는 순간 부부관계는 단순한 감정 싸움이 아니라 더 나은 관계를 만들기 위한 과정으로 바뀝니다. 세 번째, 당신 때문이야. 대신 우리 함께 노력해보자. 부부 싸움이 극단으로 치닫는 이유 중 하나는 책임을 떠넘기기 때문입니다. 네가 그렇게 했으니까 내가 이렇게 반응한 거잖아. 당신이 먼저 잘못했으니까 내가 이렇게 화난 거지. 이 말을 들은 순간 상대방은 어떻게 반응할까요? 바로 방어적인 태도를 취하게 됩니다. 그리고 방어적인 태도는 더 큰 싸움으로 이어질 뿐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싸움의 흐름을 바꾸는 한마디가 있습니다. 우리 함께 노력해보자. 이 말을 들으면 상대방은 더 이상 방어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책임을 혼자 떠안는 것이 아니라 함께 해결하는 방향으로 나아가기 때문입니다. 책임을 묻는 순간 관계는 적대적으로 변하지만 함께 해결하려는 순간 관계는 같은 방향을 바라보게 됩니다. 이 문제를 우리 함께 해결해 볼 수 있을까? 우리가 이런 부분에서 더 신경 쓰면 좋겠어. 이 말들이 나오면 싸움은 감정이 아니라 해결 중심으로 흘러갑니다. 부부는 적이 아니라 팀입니다. 같은 목표를 향해 가는 동반자라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부부관계에서 중요한 것은 싸우지 않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건강하게 싸우는 법을 아는 것이 더 중요합니다. 그렇다면 오늘 알려드린 이 세 가지 기억하시겠습니까? 너 때문에 대신 나는 이렇게 느꼈어. 넌 틀렸어. 대신 우리 어떻게 해결할까? 당신 때문이야. 대신 우리 함께 노력해보자. 이 세 가지만 기억해도 부부 싸움은 더 이상 상처만 남기는 싸움이 아니라 서로를 더 이해하고 가까워지는 대화가 될 수 있습니다. 싸움의 방향이 완전히 달라지는 순간 부부관계도 완전히 달라집니다. 여러분은 부부 싸움을 할 때 어떤 방법을 쓰시나요? 화가 나도 끝까지 참고 넘기는 편인가요? 아니면 속에 있는 말을 다 쏟아내는 편인가요? 여러분만의 부부싸움 노하우나 지금 생각하면 웃음나는 부부싸움 경험이 있다면 댓글로 남겨주세요. 많은 분들이 여러분의 이야기를 보고 공감하고 좋은 방법은 함께 배워갈 수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의 소중한 경험을 기다리겠습니다.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소중한 분들께 공유해 주시고 구독과 좋아요로 저를 응원해 주세요. 여러분과의 소중한 연결이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오늘도 여러분의 행복을 빕니다. 이상으로 행복 주문서였습니다.